후딱후딱 할게요. 예, 가든파이브님, 안녕하세요. 예, 박기신 님도,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 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은, 뭐 이미 유튜브 제 방송으로도 이야기했지만, 겨울의 끝은 언제나 봄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은 다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아까 시간 흐름 부분에서 조금 그 설명 부분을 못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 이제 내일이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죠. 그리고 옵션 만기, 그리고 중국의 PPI와 C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금요일에도 미국 시장에서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을 우리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든 것 재반 사항들이 다 연결되잖아. 그죠? 그런데도 그런 공부와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죠. 그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 시장에 참여한 개인 투자가들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공부하고 또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은, 저는 그 주식을 하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절대 주식을 하라고 권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은 섣부르게 해서 수익 나는 건 쉽지 않다. 자기만의 원칙을 정립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엄청나게 어렵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공부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주식과 관련된 부분을 하지 않을 거라면 저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 TV에 종목 진단하고, 뭐 아니면 저를 비롯해서, 저도 조금 전에 TV에 나갔지만, TV에 나가서 막 그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뭐 조그만 주식들 상한가 가고 막 한 부분에 상한가 막 한 거,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저는 뭐 누구를 비방하고 뭐 이럴 의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그죠? 내가 한 주를 샀어. 여러분들 계좌에 한 주를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주식이 상한가를 갔어. 그죠? 편하게 들고 있을 수 있어요. 하한가를 갔어. 편하게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의 온 전 재산을 그 주식에 넣었어. 그 주식이 상한가를 가도 상한가까지 갖고 있지 못하게 되고, 또 하한가를 가도 하한가에 팔지 못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맨날 상한가 가는 종목 매매해서 상한가 갔어. 상한가 가서 수익 났어. 응? 그 종목 다 상한가 가서 미리 사서 상한가 간 거 수익, 자기 계좌로 수익 다 났다면 빌딩 사지, 그죠? 여러분들에게 마음 편하게 주식이 올라갈 때도 마음 편하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때도 마음 편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주식은. 그만큼 주식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주식을 감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식을 보유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올라갈 때는 내 계좌 전부 다를 사지 않은 걸 후회하고,
떨어져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엔 뭐예요? 내가 너무 많이 산 거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주식시장. 그죠? 지난번에 제가 지지난주인가에 3주 전에 어떤 분이 종목 질의한 거, 질문한 거 제가 알 수 없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전문가 뭐 하라 하냐? 전문가가 다 아나요? 그죠? 그러니까 초보 투자가분들은 전문가라고 하면 그죠?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니 방송에 나오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경험 조금 더 많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공부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상한가 가는 거 미리 다 한 것처럼 시장 다 떨어지는 걸 미리 다 아는 것처럼 그죠? 포장을 누가 그렇게 잘하느냐 거기에 현혹돼서 가면 빌딩 사실 수 있으면 사보셔요. 주식시장은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 할 거예요. 그냥 차트 보고 이런 종목 괜찮아요. 이런 종목은 안 좋고요. 얘기하면 더 호응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자꾸 이런 시황 이야기를 섹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처음부터 그죠? 더디더라도 내가 시장을 바라볼 때 시장과 관련된 뉴스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섹터를 바라보고 또 섹터 내에서의 종목 부분이나 섹터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업황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그러면 그것을 체득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술적 흐름들과 그리고 그 기술적 흐름들 속에서 또 수급의 이슈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도 쉽지가 않은데 그냥 딸랑 차트 하나 보고 그죠? 예 차트 어제 일동제약 어제 상한가 갔고 그죠? 오늘 분봉 보고 예 상한가 가서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하고 그죠? 했으니까 여기서 내일 23,300원 요 손절 라인 그죠? 오늘 저점 라인 손절 라인 사서 올라가면 땡큐. 내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죠? 밑으로 내려와서 19,500원까지 와. 그러면 23,300원에 손절하라 했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제가 소개시킨 제목. 떨어지면 그 손절 라인 안 지킨 여러분들의 몫이면 그렇게 해서는 주식에서 수익 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20년이 넘는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의 가장 기본은 내가 아까처럼 차트만 보고 할 거냐. 근데 차트만 보고 할 거라면 여러분들이 뭐를 줘야 돼? 하루 종일. 그죠? 아침 8시 반부터 시간에 끝나는 6시까지 컴퓨터에 붙들어 앉아서 친구 안 만나고 그죠? 애기 안 보고 아버님 생신에도 안 가고 쇼핑도 안 가고 담배 피러도 바깥에 안 나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트만 보고 할 거면 여러분들에게 그 차트가 지금 올라갈 겁니다. 지금 내려갈 겁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고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단기 매매예요. 그 단기 매매를 이기려면 내가 내 욕심을 자제하고 또 공포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아까 이거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수 저점과 관련된 부분을 이미 저점 이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여기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도 이전의 변종들. 그죠? 저는 예상을 해서 이야기하는 걸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말씀드렸었던 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공포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이전에 영국 알파 변이 때도 그렇고 인도 델타 변이 때도 그렇고
그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의 하락 부분을 갖고 왔는데, 똑같이 이야기하면, 그죠? 이 오미크론 변이, 실질적으로 남아프리카에서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사망자가 없다. 그렇다면, 시장의 충격은 6% 정도, 그 정도의 충격 효과를 가져오면 된다. 고점 대비. 그래서 시장 저점 봤을 때 2810포인트 내려오면 281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다. 그 위치가 그죠? 요 지수상으로 잘 보시면 요 라인과 이 상단, 하락의 상단, 아까도 이제 언뜻 설명을 했지만 상단 라인과 하단 라인으로 봤을 때 이게 하단 라인이고 이게 중심 라인이에요. 그죠? 이 중심 라인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이 3번에 걸쳐서 하락 부분이 세게 들어왔어요. 그죠? 이게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정상적이면 이 3번의 하락 이후에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께 무방 이 시간에 이 수요일 요 날이었죠. 그죠? 이날 외바닥이지만 2810포인트 내외까지 내려오는 라인까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2822포인트에서 돌았다. 그리고 2790포인트가 PBR 1배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면 2852 이하에서는 뭡니까?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가장 기본은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올라올 확률이 높을 때는 보유 매수고,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힘이 딸려서 앞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그러면 더 올라가도 비중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시장 지수가 이미 4개월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 수급을 가지고 아까 수급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추세를 돌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당연히 음봉 떨어지는 건 아주 당연한 거죠. 그죠?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양봉을 5개를 만들어냈는데 미국 시장이 3%대 나스닥 급등했으니 그죠? 아침에 갭 뜨면 시장 지수는 음봉 나는 게 당연하죠. 내일이 또 우리 시장 옵션 만기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2970포인트 내외를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 바닥권에서 우상향하는 추세의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바닥권의 저점에서 최소 바닥으로 내려왔던 종목은 15%에서 25%의 단기 외바닥 반등이 나타난다. 대장은 25%죠. 같은 섹터 내에서의 대장은 25% 정도의 반등이 나타나는 거고 그 섹터 내에서 대장이 아닌 놈은 15% 정도의 반등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을 갖게 된다. 그죠? 그래서 월봉으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0개월 월봉 밑에 있는 놈은 20개월 월봉 근처로 들어오면 매도. 20개월을 지지한 섹터는 20개월에서 10개월로 되돌아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 그죠? 근데 더 갖고 갈 거냐 아니냐는 그 섹터 내에서 차지하는 그 종목이 1등 주자냐 아니냐. 그죠? 그거를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목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NFT 관련주 쪽을 이야기했으니까 NFT의 대장이 누구예요? 유메이드잖아요. 그죠? 나머지 게임 관련주들은 쫓아 올라오네고. 그죠? 오늘 반등했네? 근데 반등해서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죠. 그죠? 얘가 결국 지금 이 라인인 거죠.
얘는 여기와 이게 마지노선 지지 라인이에요. 여기가 여기하고 요 라인에서 박스권을 만드느냐. 박스권을 못 만들고 내일 반등 한번 조금 더 들어왔다가 이 21평선 저항받고 다시 또 내려와서 이 박스 흐름을 가면서 이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의 이격을 줄일 거냐. 줄여서 에너지를 확보하고 올라갈 거냐. 그쪽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얘가 반등 들어오는데 그죠? 이게 이제 추세 하락 추세의 라인이잖아요. 그죠? 이 라인에서 얘가 이 18만 2천 원 라인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고 다시 재차 내려오느냐. 그죠? 그건 이제 수급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요 부분에 있어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는 거고 쫓아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얘는 유메이드는 1등 주자이기 때문에 힘을 내지만 유메이드가 NFT로 막 하면서 NFT 하면서 NFT 게임과 관련된 부분이 준비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하겠다라고 한 부분으로 쫓아온 애들은 더 내려가게 된다고. 그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같은 섹터 내에서 1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야. 메타버스 쪽에도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차 상승을 했고 1차 상승을 한 가운데에서 2차 상승 부분 요 라인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17만 2천 원에는 예측 매도 자리 그걸 이쪽 큰 산으로 봐도 이 라인에서 이 한번 세게 들어왔었던 자리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는 자리는 단기 부담스러운 구역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죠? 여기 14만 8천 원 이상부터는 사실 분할 이익 실현의 자리인 거지. 응? 그건 이제 뭐 이 일본까지 보면서 하면 그런데 메타버스가 죽을 거냐? 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죠. 그죠? 앞으로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21이평선의 이격을 깼으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61이평선에 올라오는 지지라인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와서 부딪히든지 아니면 주가가 횡보하면서 이 61이평선이 올라와서 이격을 줄이든지. 왜? 단기 추세를 깨버렸으니까. 그죠? 이 추세 라인을 깨버렸으니까 이거를 일단은 기본은 여기를 돌아 나오는 게 중요해요. 나와도 다시 지지받아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년에도 메타버스 쪽은 더 나을 건데 제가 왜 메타버스가 있는지 자이언트 스텝을 사라 팔라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유메이드나 자이언트 스텝 이쪽은 괜찮은 거예요. 왜? 같은 섹터 내에서 대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따라왔었던 맥스트 하락폭이 더 크죠? 그죠? 얘를 따라왔었던 맥스트 우리 회원님도 여기 이날 팔았나 그래요. 보유하고 계신 분 하락폭이 더 커. 그죠? 또 맥스트를 따라갔었던 부분에 또 뭐예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MP. 그죠? 이런 애들은 위의 고점 대비 하락폭이 커. 이걸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손수건 효과랄입니다. 그죠? 우리가 손수건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면 가운데 부분을 손을 콕 집어서 쭉 위로 올리면 이게 주도주예요. 같은 주도 섹터 내에서도 1등은 봉우리가 슉 오고 요 마지막 끝에 애들은 뭐예요? 뒤따라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뭐예요? 상승폭이 크지 않고 내려가게 되면 먼저 내려가는 거죠. 사실은 맥스트나 MP보다 더 밑에 애들은 얘네들이지, 그지? 옵티시스니 알체라니 이런 애들. 그죠?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나 메타버스가 가면 대장인 그나마 자이언트 스텝이나 MP나 이 맥스트나 이 정도를 하면 괜찮은데 그죠? 쟤하고 연결돼 있어. 메타버스하고 연결돼 있어. 하면서 알체라를 들어가거나. 그죠? 유메이드가 NFT라고 그러는 게임지의 대장인데 유메이드 가면 가는 종목을 뒤쫓아서 저 밑에 쟤도 NFT 게임 한대.
라고 후발주자를 사면 내려오는 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폭이 작고 그게 손수거 효과입니다.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 부분에 있어서. 자, 아까 다시 되돌아가면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우리 시장에 있어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업종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에 아까 초반 부분에 놓여져 있었던 부분이 이거죠. 그죠?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어제 갭상승했어요. 그죠? 왜? 얘네들도 나스닥 기준으로 우리는 나스닥 쪽 부분에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그죠?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점에 있어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전 저점을 깨버렸고, 그죠? 그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그 추세 큰 흐름에 있어서는 여기가 저항. 그런데 얘네들은 미국 시장은 다소 조정을 보여도 돼요. 그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시장 4개월 연속 음봉 조정을 보이는 동안에 뭐 얘네들은 사실 이 지금 십자봉으로 보면 뭐 떨어진 거 없잖아요. 나스닥도 아래꼬리 달고, 그죠? 지난달에 윗꼬리 달고 쉬었고, 이번 달에 뭐 어제까지는 어제 그저께까지는 여기 이렇게 음봉이었는데 어제 올라오면서 십자봉 만들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옆으로 조금 횡보해도 된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나온 악재가 뭐냐? 미국 시장에서 악재 나온 건 테이퍼링 속도 가속한다는 거. 그죠? 초기 금리 인상은 별거 아니라 그랬죠. 막바지, 마지막 구간에서 금리 인상하는 게 부담이라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 내려오는 거 크게 겁낼 이유가 없다. 거기에 대주주들 세금 절약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부분, 그것이 완급 조절의 역할 정도를 할 거고 이격을 줄이는 정도다. 오미크론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미크론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도 뭐 여러분께 그대로 이야기한 게 오미크론은 독성이 없다는 거지, 치사율이 낮다는 거지. 확진을 걸리는 전파력은 크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지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특히 델타 변이로도 지금 7천 명이 넘어섰잖아요.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뭡니까? 그 위중증 환자들의 병상이 태부족해서 재택 치료? 응? 여러분들 걸리면, 확진 걸리면 집에 꼼짝 마, 가족 꼼짝 마. 그죠? 알아서 치료.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게 리오프닝 관련주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치사율이 안 좋다는 걸 치사율이 크지 않다. 그래서 나름 앞으로 독감처럼 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은 있어서 안도를 하는 부분은 현실이지만 그것이 델타 변이도 다 없애주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제약은 당장 눈앞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반등, 뭐 GKL이니 뭐 예전부터도 이런 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강원랜드는 좀 덜 떨어졌죠, 그나마. 그죠? 뭐 파라다이스니. 파라다이스도 뭐예요? 여기 지금 보면 월봉으로 보면 8% 반등했네. 그죠? 이건 반등이지. 그죠? 반등. 죽으라 하고 내려오다가 또 내려온 거니까. 면세점 마찬가지고 신세계니 뭐 이런 호텔 신라니 뭐 이런 것도 원체 많이 떨어져서 얘네도 지금 12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오, 14%나 반등 들어왔네. 그죠? 14%나 반등 들어왔네. 그런데 그거는 누구 몫이에요? 여기서 들어간 사람의 몫이지, 그지? 사실은 이 위에는 전부 다 물려있는 거고. 근데 섹터가 지금,
낙폭이 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죠? 조선주에 뭐 대우조선해양, 그죠? 그러니 분명히 시장 지수가 반등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원체 하락한 종목 섹터가 많다 보니까 반등해도 별 크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응?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형태가 전개가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내 종목 반등하는 게 찔끔인데 옆에 반등 세게 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응? 그런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여기 떨어진 게 많이 떨어졌다? 많이 안 떨어졌지 사실은. 그죠? 요만큼 떨어졌는데 20개월 이평선 지켜주고 있는데. 응? 20개월 이평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0개월 이평선 지키는 놈. 그런 거 누구라 그랬어요? 효성첨단 소재. 그죠? 10개월도 조정받지 않은 거. 그러니까 바로 회복하잖아요. 얘네들은 20개월 근처까지 간 애들. 그럼 10개월 근처에선 한번 매도. 그죠? 그거 지난주에 다시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밑으로 월봉 밑에서 20개월 밑으로 깨진 건 20개월 근처로 들어오면 한번 매도.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조선철강 뭐 대부분 그 경기 민감 섹터들은 대부분 동국지구 이건 20개월 그래도 살아있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그거 한 거죠. 이제 조금 그거는 왜 제가 지난주에 15%에서 25%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외바닥에서의 반등 흐름이니까 그죠? 내가 쌍바닥에서 다시 밑에 내려왔을 때 살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못하면 그것도 참 쉽지 않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한다,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 한다라고 하면서부터 위드 코로나주들이 또 박살난 거였으니까. 그죠? 하이트 진로. 그죠? 위드 코로나 하면서부터 더 박살났잖아요. 반등하다가. 그 위드 코로나라는 말에,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 한다는 말에 뭐예요? 이제 코로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흐름에 이제 낙폭과대하다고 쫓아 들어왔다가 더 두드려 맞는 형태가 전개된 게 우리나라 이 내수 쪽. 그죠?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여기서 이때 하이트 진로 36,000원 여기서 샀나? 그래서 여기서 팔았는데 참 잠깐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도 칩셋 미디어 있다가 칩셋 미디어는 매도했어요 오늘. 월봉으로는 참 양호하죠, 그죠? 일봉으로는. 근데 칩셋 미디어는 또 내려와도 내려오면 살만한데 오늘 윗꼬리가 너무 크게 났고. 전체적인 섹터에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흐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쪽으로는 매수가 지속되는 흐름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하이닉스는 여기 이 라인이 매물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면 저항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쫓아서 들어가서 사는 자리는 아니에요. 하이닉스 반도체가 좋아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유하다가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까지 보는 거지. 125,000원에서 130,000원.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기간 조정이 막 펼쳐지는 라인 부분을 기다리는 거고
그런데 나는 내년까지도 계속 갖고 갈 거다. 그죠? 내년까지도 계속 갖고 갈 거다라고 그런다면 보유홀딩 유지에도 큰 무리가 없고. 그죠? 그런데 내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뭐예요? 이 추세 딱 정해줬잖아, 지금. 이 추세로 가는데 요 추세에서 이탈을 하면 나는 때리겠다. 이게 추세대. 지금 현상의 추세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한 번 올라오고 쉬고, 한 번 올라오고 쉬고, 한 번 더 올라가는 타이밍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그 근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는 여기 13만 원 간다고 막 가는 게 아니라, 그죠? 12만 5천 원에서 행여 12만 5천 원, 13만 원 가면 여기서 또 기간 조정을 거쳐야 돼요. 응?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고무적인 건 이미 요 121선을 통과할 때 나름 힘을 갖고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제반 이평선이 다 정배열되잖아요. 응? 이게. 그러니까 얘가 밀려도, 그죠? 밀려도 이 위치를 깰 이유가 11만 원 라인을 쉽게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그죠? 박스권을 그리면 그렸지. 그러니까 우상향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이닉스를 내가 좋아해도, 응? 뭐 반도체 소부장을 내가 좋아해도, 미국 시장 3% 갭 상승했는데 오늘 아침 갭에 반도체 소부장을 매수하러 들어간다? 그거는 타이밍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응? 그 전에 사두고 오히려 전에 산 거를 비중을 줄이거나 단기라면 그럴 비중을 줄일 수 없는 가격이라면 그냥 들고 있지만, 그죠? 그게 아니고 내가 일주일 전에 3, 4일 전에 매수를 이미 시장이 어려운 라인에서 들어갔다면 미국 시장 3% 급등한 날 3% 오늘 종목이 3% 급등을 해주지 못하면 일단 매도 관점이지요. 그죠? 미국 시장이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3% 올랐어. 그러면 정말 괜찮은 종목이면, 그죠? 다우지수가 1.5%고 나스닥이 3%니까 합쳐서 한 2%라래. 그죠? 평균. 그러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2% 이상 상승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 이상도 상승 출발하지 못했다면 일단 매도 관점. 단기는. 그리고 9시 시작해서 9시 15분 라인에 시초가를 지지하지 못했다? 그러면 매도 관점. 그거는 항상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미국 시장이 2% 하락했는데 2%도 안 되게 하락을 했다? 시초가가? 그러면 아랫꼬리에서는 매수할 생각. 그게 단기 매매 관점이에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그죠? 긴가민가 하다가 미국 시장 3% 상승하니까 나스닥 3% 상승하니까 갑자기 용기가 빵빵해지고 어제까지 두려워서 현금 만들었던 걸, 그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주식시장은 사람을 간사하게 만들지요. 뭘?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던 때에는 이렇게 2822일 2포인트로 11월 30일 이렇게 끝날 때에는 내가 내 계좌에 주식 갖고 있고 미리 현금 못 만든 게 원통해. 그러다가 시장이 딱 돌아와서 여기서 이 저점 기준 210포인트가 올라가는 자리. 그런데 미국 시장 올랐다고 아침에 갭 상승에 확 사는 용기가 갑자기 생겨. 그죠? 딱 일주일 전만 해도 뭡니까? 두려웠다가
미국 시장 3% 상승했다고 이러면 절대 이런 분은 주식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심리로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일주일 전에는 공포를 느꼈다가 오늘 같은 날엔 막 주식을 열심히 매수하고 싶어서 아침 동시효과부터 매수하려고 혈안이 된 분이었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기,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오히려 뭐예요? 추세가 이 돌파를 했으니까 내가 현금 만든 게 좀 아까워도 기다리다가 이 추세 돌파 자리를 확인하는 시점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3일 동안 갭 상승한 부분을 금요일까지 지켜주는지 그걸 확인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섹타는 지수는 그죠? 또 종목에도 양봉 난 게 있지. 그죠? 그러니까 종목을 또 2천여 개 종목에서 종목 잘 선택을 했다면 다행인데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라인, 확률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아까 저 지수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고 수요일부터 반등했었던 흐름에서 가장 먼저 반등이 들어왔었던 게 제가 우리 무료카톡방에 회원님들한테도 첫날 딱 이야기해 줬어. 효성화학,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다. 첫날. 이거 첫 출발하는 날. 무료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얘가 1차다. 1등으로 나오고 있다. 효성화학, 효성 TNC가. 여기서 27%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음봉 나야죠. 하루 더 놔야지. 그죠? 하루 더 놔야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는 한 번 더 놔야지. 3분의 1 정도는 조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쌍바닥을 만들든지 하지. 효성화학, 효성 TNC 얘네들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얘네들이 지수 상승과 함께 똑같이 같은 패턴 모습으로 들어온 애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음봉이 난 거예요. 5일 동안 수, 목, 금, 월, 화, 수. 그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은 오늘 여기서 시작을 해서 더 올라가길 바라면 그거는 어떤 님이죠. 그죠? 왜? 단기로 25%치 올라왔는데 쉬었다 가야지. 아직 이 위에 전부 다 매물인데. 얘하고 또 같이 올라왔던 게 효성첨단 소재. 얘는 더 남았지. 왜? 월봉에서 더 남았다라고 표시해 주니까. 얘 쪽하고 또 하나가 의료 종목 오스테인 플란트. 그죠? 얘 같이 똑같이 써줬어요. 제가 무료카톡방에. 오스테인 플란트 수요일부터 치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죠? 이전 고점 근처 왔으니까 쉬어야지. 그죠? 여기서 하루 이틀 쉬면 정배열돼서 다시 한번 전고점 진군하러 갈 만한 힘을 갖느냐. 그죠? 그건 이제 4, 4분기 실적이 좌우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덴티움. 그죠? 같이 수요일 날 치고 들어온 라인. 먼저 조정을 받았네. 그죠? 의료종밀 쪽에서. 그게 지수하고 동행하는 애들. 그 나머지는 따라 들어온 애들이고 밑에 애들이고. 그러니까 이쪽 경기 민감 쪽일 거냐. 또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소부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오늘 시초가 전부 다 상승 출발. 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세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전부 다 갭 띄우고 전부 다 운봉. 그죠? 그거보다 먼저 상승한 게
여기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료로 가끔 제가 종목 이거 올라가 주는데, 그죠? 그 수요일 날 12월 3일 날 효성화학 올려줘서, 그죠? 무료 카톡방에도 효성화학이 이런 내용입니다. 종목에. 그지? 이게 안 열리나? 효성 첨단 소재 12월 3일 날. 요건 LG 이노텍 12월 3일 날 얘기해 준 거고. 그리고 요거 12월 6일 날. 요건 이게 안 열리나? 이상하네요. 요새 이 MTN 카페 부분 카페가 조금 로그인할 때도 이상하고, 그죠? LX 세미콘, 그죠? 이건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종목에 대한 내용 여기 올려놓은 건. 매일 제가 관련된 시황, 뉴스, 그러니까 시장과 연결될 만한 뉴스들, 그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뭐 저는 한 10개 넘는 그 사이트 신문 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아침 6시 반부터 8시까지 체크를 하는데, 그죠? 그 중에 시장과 연결될 만한 것들을 올려줘요. 거기다가 가끔 종목에 대한 얘기, 뭐 우리 회원님들하고 겹치지 않을 만한 종목. 그런 종목, 그 속에서 이제 그 가장 센 흐름을 보여주는 게 누구? LX세미콘.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 그죠? 저는 화학 쪽은 효성화학이 세도 효성화학은 화학 업종은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응? 먼저 올라왔죠, LX세미콘은. 그죠? 수요일부터. 응? 수요일부터 급등했으니까 이거 쉬어야지, 이제. 어느 분을 연동하세요?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부하이텍이 파운드리 좋은데 먼저 급등했다고 옆에서 박스권 만들잖아요. 그죠? 저 분명히 여기서 매도했다고 이익 실현했다고 이야기했죠? 단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날 사서 이날 매도했다. 그리고는 지금 박스권. 심택도 마찬가지 박스권. 왜? 그거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무엇을 살 거냐. 아까 메타버스니 NFT니 이런 쪽으로 갈 거냐. 그죠? 저는 아직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쪽이에요. 응? 거기에 또 LG노텍 갖고 계신 분 계시나? 그죠? 박스권. 이렇게 박스. 왜? 너무 대형주가 너무 이격이 크잖아요. 그죠? 딱 놓고 29만 원 기준으로 아래쪽 라인은 매수 라인이죠. 깨져도 21일 평선 깨져도. 응? 그런데 LG노텍을 못하는 사람들이 뭐해? 이거 하고 싶은 거지. 그죠? 삼성전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매출과 영업이익을 다 보고하셔야 돼. 응? 그거 보면 삼성전기 18만 원과 LG노텍 29만 원. 뭐 살래? 그러면 저는 LG이노텍 산다고 그럽니다. 응?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그것까지 다 자세하게 비교하면 그거하고 2차전지 소재 안 끝났다. 오늘 LG화학하고 삼성 SDI 반등해도 그죠? 지난번에 제가 삼성 SDI 우리 회원님들 여기서 팔았다 그랬죠. 그죠? 81만 원에. 응? 그리고 옆으로 KL에서 반등 들어와도 소재만 못하다. 소재는 올라갈 땐 쫓아가면 안 돼. 지금은 박스권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격 조정. 당분간은 큰 시세가 아니라 박스 흐름 부분에 있어서 하단과 상단에서의 박스권이에요. 여튼 전체적으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지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 이야기한 것 중에
이것도 참 그거예요. 이제 뭐 우리나라 그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 1, 2등 하던 시장 점유율이 그죠? 지금 격차가 거의 10%대로 벌어졌잖아요. 그죠? 응? 그 정도로 CATL이 약진하고 있고 중국 애들이 다 약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삼성 SDI를 SK 이노베이션을 팔라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마켓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건 부담인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소재가 더 나은 거고 예전에도 제가 폭스바겐 배터리데이 때 3월 15일이었지. 올해 3월 15일. 그때 완성셀은 버리고 소재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거기에 이제 막판에 이야기했었던 게 이거다고. 종합주가 지수만 바라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어제까지 4% 상승을 했는데 시가총액은 10.5% 증가해 있어요. 그만큼 시가총액은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올해 93조의 IPO를 해서 시장에 들어왔지. 내년에 1월 달부터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그죠? 지금 이거 큰 거만 몇 조입니까? 110조가 넘잖아요. 큰 것만 지금 몇 개만 여기 올린 거예요. 올해보다 더 많은 IPO가 들어와. 그러니까 지수 상승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기관님들이나 외국인님들은 또 연관 딴 종목을 매도할 거고. 응? 자, 마지막으로 내일은 옵션 만기,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하고 중국 PPI와 CPI를 발표하고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있고 이틀 동안 그리고 10일 날 코스피 200, 150, KRX 300 정기 변경이 있고 그거 관련해서는 제 유튜브에 김기수 주식 유튜브에 올려놨죠. 이미 먼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주에 14, 15일 날 마지막 이 FOMC 정례 회의가 있고 이런 사안들 넘어야 될 산들은 많은데 지난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중국이나 미국 물가지표 이번 달부터 꺾이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 그러니까 완화될 흐름 부분으로 바라보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학님.